예, 이번 시간에는 대전 전체 지역으로 한번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까요? 지금 근래에 있었던 부동산의 흐름과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대전역 앞에 원도심 선화대형은행동 추세가 제가 10년 전부터 부동산을 시작했던 곳이 선화동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도안신도시 신도시 지역에도 있다가 그리고 최근에 이쪽으로 와서 그전에는 이제 물론 대학가에 있었고 이게 한 10년간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선화동 은행동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전망이라면 전망 그리고 이 지역 인근에가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서 지금 진척되는 현황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가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원도심이라는 게 있죠. 구심권 서울로 치면 이제 명동 강북이 있고 이제 그 신도시라고 하면 88년도부터 이루어졌던 그 강남 대전도 똑같습니다. 대전역 인근 주변은 이제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이 갑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원도심, 이 둔산동 지역부터 개발을 했던 90년도 이게 이제 신도시입니다. 이게 커져서 대전시가 확장이 돼서 지금은 이제 도안신도시 가장 핫한 도안신도시 그리고 세종시 영향권의 마지막 종착지인 이 구암역 BRT 노선의 마지막 지역이죠. 그래서 크게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신도시 지역은 주력은 뭐니 전국 어느 부동산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아파트가 견인을 하고 있고 이 원도심은 사실상 옛날 지역에는 지금까지도 상업지 기능을 많이 해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영향을 가장 미치는 거에는 도시도 있고 인구 유입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한 그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이 발표의 흐름에 따라서 요즘 땅값이 들썩들썩 하는데 요 근래는 2호선 발표되는 이 서대전역 사거리에서부터 한동안 아예 잠재돼 있어 가지고서 변동이 없었던 이 유천동 태평동 쪽이 조금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서대전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승역이 되다 보니까 이쪽 앞에 센트럴 그리고 이제 끝골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2, 3단지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도안신도시 정도로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5, 6억 원까지 아파트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로역 인근으로 해서 이렇게 재개발이 예정이 돼 있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크게는 중앙로역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 그 은행동이라고 했었죠. 지금 가보면 거의 판자촌처럼 아주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선화 1구역, 여기가 1-A 구역, 여기 1구역, 2구역,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한 3,000세대가 들어오죠. 선화용도 지역. 이렇게 크게 이 지역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골칫거리였었죠. 여기 중앙로역, 여기 예전 동양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메가시티가 얼마 전에 드디어 주인을 찾았는지 어떻게 진척은 될지 모르겠지만 흉물스럽게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어요. 이게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이 선화대형은행동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아가지 않는가. 그리고 요즘 알게 모르게 이게 집가라든지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해서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은행 1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사이에 평당 500 하던 게 한 700까지 뛰어오르고 지금 있다고 얘기는 들어졌습니다. 근데 은행 정비구역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조금 퀘스천이 있고요. 저희 동네가 살고 있는 제가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1-A 구역도 마찬가지고. 자, 지도는 제가 좀 더 잘 보게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은행 1구역이 예전에
진행을 하려다가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은혜해 가지고서 되질 않고 있었어요. 근데 뭐 가시적으로 지금 시행사가 정해져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된다 손 하더라도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1-A 구역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중심 상업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가를 지어서 예전만큼의 이게 수익률이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요즘은 예전만큼의 뭐 매매가 상승이라든지 임대를 좀 책임질 수 있는 부동산은 주거용밖에 없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찾는 수요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아파트 단지 위주로 해가지고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3구역, 선화 B구역, 선화구역, 그리고 선화 1구역, 2구역. 근데 여기서 선화 1구역은 조금 퀘스찬,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목동 3구역, B구역, 선화구역은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분양 계획도 있고 진행되는 거는 있고 현실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화 2구역도 현실화 돼가지고 곧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아주 고층 3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려고요. 근데 이런 주거지형이 이 중앙로역 기점으로 해서 과연 밀고 들어와가지고서 주거 기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지역의 땅값이 지금 1000만원을 평당 넘어가고 있거든요. 평당 1000만원이 넘는 거를 아파트를 지어서 과연 얼마에 분양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가를 진다고 해가지고 임대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서 성공적인 분양으로 갈지는 제가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식번적으로 들어온 거는 이 선화 2구역입니다. 이 선화 2구역은 도안 신도시 사례를 보자고 하면은 호반 베르디움 2블럭처럼 거기가 지금 제일 가장 높은 아파트 가격을 받고 있죠. 한 7억 원이 조금 못 미쳐가지고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5, 6억 원인데, 이것도 나름 5, 6억 역세권이 돼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로 결국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 한번 유심히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여기 지역에서 실제로 현재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뭐 되겠나 싶었는데 현실화 되고 있는 거를 제가 몸소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도시역을 제외하고 원도심을 보신다고 하시면은 이쪽 부분을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쪽 지역은 한 평당 1200씩, 그러니까 분양가 34평 아파트가 5억 6억 갑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피도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대전 전 지역인 뭐 현상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대세이고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충청동 1구역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종전에 생각을 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관심 밖으로 좀 물려나간 것 같은데, 여하튼 이쪽 대전역 앞에 있는 중앙로역 있는 인근들이 상권이 옛날의 영광을, 옛날에 무지막지하던 그 땅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좋은 호재로서 용두동 지역, 충청동, 선화구역 이런 곳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 여기도 알게 모르게 많이 뛰어오르는 잠재적인 수요 시장이 아닌가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제가 뭐 낭설은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부동산을 했었을 때 이쪽 선화동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10년 전하고 대비해 가지고 상권이 엄청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은행동 이 스카이로드죠. 스카이로드. 여기는 사실 건물 가격이 그렇게 쳐주질 않아요. 땅 가격으로 봤는데 5년 전에 이 스카이로드 밑에 있는 이런 상가들 있죠. 상가들이 뭐 한 4, 5천 밖에 안 했어요. 평당 4, 5천 밖에 안 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평당 8천을 찍었습니다. 평당 8천. 임대료는 어떻게 됐느냐? 임대료는 여기가 좀 살아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평당 100만원입니다. 10평이면 1000만원이에요. 월세가 1000만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카이로드죠. 웬만한 업종들은 여기 들어와서 버텨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상가가 20평만 써도 2천만원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들어와 있는 메인로 쪽에 들어와 있는 거는 서울 명동하고 똑같이 일반 점주분들은 아예 못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본사에서 나 대전에 이러이러한 곳에 대표적인 매장을 갖고 있다. 손실을 보더라도 내놓는 이런 가두 매장, 로드 매장으로 지금 변해 있어요. 화장품하고 통신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보시면. 이 임대료를 일반인들은 버텨내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불과 몇 년 전에는 4천, 5천 평당 하던 것이 7천, 8천을 찍고 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0년도에는 어땠나? 이렇게 동네가 휑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리고 2015년도 조금씩 나아지죠. 그리고 2017년도. 지금은 토요일이 주말 때 가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아졌어요. 저도 그냥 그걸 바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동양백화점 뒤편도 예전에 2년 전, 아니 작년만 하더라도 여기 빈 상가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좋죠. 그리고 임대료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조금 올리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땅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건물 가격은 사실 이 건축물 대상 보면 6.25 때 있는 것들도 있고 최소 연령이 3, 40년이 넘은 것들이라 건물을 안 쳐주는데 땅 가격은 뭐 부지기수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카이로드야 원래 메인로였는데 이쪽보다 조금 떨어진 예전에 대전극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일 발전상 그리고 여기가 많이 커지고 있고 인구도 늘어난다. 이거 한숨에 체험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쪽 대전극장통을 보고 지금 2017년도 2년 전 사진인데 지금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요. 2015년도만 하더라도 동네가 이렇게 휑했었어요. 지금 뭐 상가 차 있었는데 여기 다 비어 있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지금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상가가 다 차 있어요. 지금 이렇게 거의 다 비어 있었습니다. 5, 6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시에서 야간에 이렇게 LED라든지 밝은 조명으로 해서 분위기를 좀 맑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하상가, 지하상가가 이 대전역 기점으로 해서 옛날 구도청까지 중앙로 지하상가, 대전역 지하상가 두 개가 있는데 요 갑천을 이어가지고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죠. 이쪽 상권이 워낙 죽어있고 그리고 슬럼화되다 보니까 이것도 살리려고 하는 대전시 정책에 의해서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메가시티하고 중앙로 지하상가하고 대전역 지하상가를 연결을 해버리고 최소 5,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3, 4년 내에. 그리고 이 구역도 현실적으로 곧 일반 분양까지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기거든요. 인구 유입이 있으면 어떤 상가, 미용실, 기반시설, 학교, 교통편 모든 게 나아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인구 탈출이 엑스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둔산동 신도시로 빠져나갔던 것들이 요즘 새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혹시 대전 쪽에 부동산 흐름에서 신도시는 뭐 시세 전망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원도심은 아직 이렇게 이렇게 포스팅이라든지 이렇게 칼럼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서 방송하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근무하는 이쪽은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재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이쪽 지역도 눈을 돌리셔서 저평가된 것들 그리고 혹은 급매로 된 것들이 은근히 좀 튀어나와요. 그래서 한번 투자 금액이 좀 저렴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게 좀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승 여력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이 평당 1,000만원인데 잘 찾아보면 평당 500, 600 금매로 이렇게 되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평당 500, 600은 지금 제가 예전에 있던 우성대학교 대로변이 평당 1,500입니다. 말도 안 되죠.
여기는 상업지라고 해가지고서 최소 6층에서 7층 올릴 수 있는데 저기 우송대 쪽은 제 2종 일반이에요. 대로변이라고 해서 평당 1,500을 불리더라고요. 불과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가구하고 다중 짓는 땅이 최초에는 200, 300 하던 게 제가 이쪽으로 오기 한 1년 반 전 정도에 600, 700을 부르더라고요. 뭐 부르시는 분들이야 뭐 마음이겠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땐 너무 거품을 꿰고요. 여기 상업지 같은 경우는 아직 1,000만 원이 안 넘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땅이어도 높게 올릴 수 있으니까 이쪽에 효율이 훨씬 높죠.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대전역하고 이게 중앙로역 1호선이 딱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인구 유입도 많아지고 재개발도 현실화되어 있는 것도 많으니까 이쪽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 투자하실 분들은 여기를 한번 감안해 보셔라 해서 제가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